네, 안녕하세요. 현재 수만위에서 연세교육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빗솔교육 임소민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2023학년도 연세대학교 국제계열 정시 면접 안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의 교육학과를 졸업했고, 현재는 이응 입시센터의 전임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대기업 인사교육팀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2023학년도 학생부 종합 입시 실적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올해 면접 수업을 담당했던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주었는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재시문 면접 수업을 했고, 이 학생들이 짧은 시간 수업을 들었지만 굉장히 좋은 입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어서 연세대학교 국제계열 정시 면접 수업도 담당하게 되어 간단하게 자랑해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만든 문제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수만이의 연세교육이라는 멘토 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까지 만들었던 연세대, 고려대 모의고사 문제 혹은 해설을 업로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혼자서 공부를 미리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이라면 수만이 연세교육 폴더에서 게시물들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계열만 해설하는 거다 보니까 전형 일정이나 방법을 안내하고 면접 유형을 안내한 뒤에 마지막으로 전년도 기출을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정시 국제계열 기출만 분석할 예정이고, 그 외의 수시 기출들은 제가 시간이 된다면 조금씩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올해 이응 입시센터에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기 때문에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녁 일정을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세대 국제계열 같은 경우에는 12월 29일에 원서 접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일에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데, 사실상 기한이 3일 정도밖에 없다 보니 정말 쓸 학생들만 쓰는 그런 학교라고도 볼 수 있겠죠. 보통 1월 2일까지 기한을 주기도 하는데 연세대는 마감이 빠른 편입니다. 보면 2단계 평가 대상자가 발표가 난 뒤에 바로 면접 평가가 있습니다. 내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좀 칠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 평가 대상자 발표가 나자마자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 나 1차 붙으면은 이거 준비해야지 하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게, 원서 접수와 동시에 공부를 시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만약 1차가 정말 될 거라 기대를 안 하고 원서를 넣었다가 만약에 붙었을 때 이게 하루 안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교거든요. 연세대학교는 그리고 수시에서도 그렇고 면접의 반영 비중이 매우 매우 높은 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점수는 제가 뒤에서 안내드리겠지만 100점 정도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접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면접의 실질 반영비가 매우 높다. 이 점을 좀 고려를 하시고 뒤에 내용을 들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제가 전형 방법을 간단하게 안내 드릴 텐데요. 일단 모집 인원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뽑죠. 그리고 이게 1단계에서 3배수 내외를 선발하기 때문에 보통 1단계는 웬만한 학생들이라면 거의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집 단위가 국제라고 되어 있는 모든 계열들은 정시에서도 면접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학부 인문사회 생명과학공학 통틀어 가지고 165명을 선발하고, 아시아학부와 융합인문사회과학부 통틀어서 168명, 그리고 융합과학공학부도 8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곱하기 3을 한 인원만큼 1차를 통과하니까 아마 거의 1단계에서 엄청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이 대충 1단계는 통과하겠다 정도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걸 다시 자세하게 해석을 한다면, 저희 원서를 넣은 학생들에게 면접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짐작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을 보게 되면 1단계에서 300% 내외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됩니다. 보면 뭐 한국사는 사실 반영이 10점 들어가 있는데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2단계 면접 평가가 100점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나의 수능 점수, 원점수 기준 몇 점씩도 뒤집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면접으로 원점수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연대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약간 애매하다 하는 학생들이라면 뭐 정시 당연히 컨설팅 받아보셔야겠지만 연세대 국제계열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면접에 대해 간단히 안내 드릴게요. 이게 면접 유형을 보게 되면 면접평가 출제 교육과정, 그리고 국제계열 면접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과도 문과와 동일한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나오게 되는 게 국어, 영어, 사회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들어가고 국제계열 특성상 반드시 영어 제시문이 하나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 제시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연세대 정시로 국제계열을 쓸 만한 정도 아마 영어가 거의 1등급인 학생들일 텐데 굉장히 짧은 영어가 나오고 답변은 한국어로 하기 때문에 면접의 영어 제시문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옆에 뭐 비고라는 사실 의대 면접이랑 똑같이 쓰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리 통계 자료 또는 과학 관련 제시문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대략 통계 자료 정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 평가는 현장 비대면 녹화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가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내 눈앞에 태블릿이 놓여 있는데 그 태블릿 보고 5분 정도 시간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 내용을 보시면 영어 제시문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유형을 평가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사실 입학처에서 정말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말하기, 쓰기를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 는 게 굉장히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수시를 준비해 본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고려대가 최저가 굉장히 높아요. 그에 반해서 연세대는 최저가 널널한 편입니다. 대신 면접이 훨씬 어려워요. 특히나 연세대 추천형,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나 연세대 활동우수형, 즉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서 반드시 통계 자료가 나오고 제시문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 이유가 이 학생의 점수로 볼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게 평가하지만 어떻게 자료를 해석하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인사이트를 도출할 능력이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학교입니다. 작년 기출은 제가 따로 풀이를 하긴 할 거여서 간단하게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오는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제시문은 루스 베네딕트라는 인류학자의 국화 칼이라는 작품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뭐 상당수 문화 인류학자들은 서구와 비서구권 문화를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런 이분법적 비교에 따르면 죄책감의 문화는 뭐뭐한 반면 수치심의 문화는 뭐뭐이다. 그렇게 해서 죄책감, 수치심 이런 문화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개인주의 문화와 공동체주의 문화, 죄책감의 문화와 수치심의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핵심 정도는 파악이 되셔야 돼요. 면접 질문을 그러니까 제시문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답변지 준비하고 그것 토대로 답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빡빡하게 여러 번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서는 역시나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죄책감과 수치심의 차이는 나는 나쁜 짓을 했다와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데에 있다. 라고 하고 죄책감이 특정한 행위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라면 수치심은 그런 행위를 한 자기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위에서는 문화권별을 특징을 봤다면 죄책감과 수치심을 어떠한 감정인지의 단계에서 파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서 죄책감이 언제 생긴다, 뭐 수치심이 어떻게 나타난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수치심을 가지고 타인을 단죄하거나 교화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그럼 대충 파악이 되셨죠? 다음으로 제시문 다를 보겠습니다. 이게 유일한 영어 제시문이에요. 사실 이거 제가 지금 뭐 길게 펼쳐서 적어 놓긴 했지만 문제 자체가 굉장히 짧아요. 이게 몇 줄 정도지? 두 문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두 문장 해석이 안 될 리가 없겠죠. 연대 국제 계열을 쓰는 학생들이라면.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읽진 않을게요. 대충 보면은 판사가 뭐 어떤 것을 판결했다라고 하고 그 아내를 때렸던 사람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 판사는 되게 독특한 판결문을 내는 걸로 유명하고 그 뒤에 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길티한 필링을 느끼게 하는 것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도 앞에 나와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연장선에 있다. 즉 재심은 나에서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정의 관점에서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 더 또한 이런 감정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핵심만 파악하면 돼서 문장이 제가 잘못했군요. 그래서 조금 더 길구나. 하나, 둘, 세 문장이네요. 뭐 어쨌든 그거나 짧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사실 수능 영어 공부하셨으면 읽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얘를 읽고 한국어로 내가 다시 분석이 되는가 봐두시면 되고 문장도 훨씬 깔끔하기 때문에 수능 영어 푸셨다면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재심은 라가 연세대 면접이 정말 어려운 이유예요. 이게 연세대 수시의 재심은 면접, 즉 활동 우수형, 그리고 뭐 국제 계열 뭐 하스, 뭐 언더우드 그 외에 뭐 추천형 보면은 다 재심은 라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냐면 위에서 그 그래프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고 우리가 아래에서는 그래프의 변수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사회문화를 선택했던 학생이라면은 그래도 분석이 되시겠지만 뭐 사문 안 하셨다 그러면 얘를 보고 바로 어떻게 내가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스스로 뭔가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면 여기 간단하게 뭐가 나와 있네요. 북경과 파리라는 두 곳을 분석을 했죠. 간단하게만 읽을게요. 이게 지금 풀이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뭐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호주와 세대주의 일부를 공개하였다. 이게 아마 수치심에 해당하나 봐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동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고 이런 조치를 3개월 시행한 이후에 북경과 파리 아파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를 봅니다. 자, 그러면 다큐만 보여준 그러니까 소극적인 제재를 가했던 곳하고 이제 이름 일부 공개, 즉 수치심을 줬던 곳, 얘가 앞에 나오는 수치심이란 키워드와 대응하겠죠. 얘가 이제 죄책감이랑 대응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네요. 그러면 이거 분석해보게 되면 죄책감만 부여할 때에는 어떤가요? 분리수거가 지켜지지 않은 횟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이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수치심 부여했을 게 더 높았을 것 같다 이러고 그래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 주관을 개입하는 순간 뭐 연대는 빠이빠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대 면접의 특징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정해진 답을 말하지 않고 그래프를 자의로 해석하게 된다면 논리적으로 전개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점수가 좀 까이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제시문 3개를 받고요. 아니, 4개를 받고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는지를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 가나다에서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나 그리고 나다를 각각 비교하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3단 비교가 연세대학교의 아주 단골 출제 문항입니다. 실제로 올해 추천형 그리고 활동 우수형에서도 이런 3단 비교 문항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가 그리고 나 다의 입장을 한 줄 정도씩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뭐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의 키워드를 정립하시거나
그렇게 구조화를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재질문 라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데 그림 1과 그림 2 특징을 설명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림 1과 2를 단순하게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위에 제시문 내용, 뭐 1동, 2동, 3동 어떻게 했는지 참고를 해서 이제 북경과 즉 베이징과 파리를 분석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가나다를 평가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정리해줬던 가나다 입장을 다시 재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세대 면접의 특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형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첫 번째가 3단 비교 문항이 문제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요. 문제 1번에서. 그리고 두 번째가 반드시 그래프 분석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최근 약 2, 3개년 정도의 과거 수시 기출들을 봐주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기출에 대해서 어떻게 공식 해설을 제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출제 의도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자신의 과와 관련된 뭐 부정적 도덕 감정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방안이라는 환경 문제라는 현실적 주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이게 문제 2번이죠. 제시문 가나다의 관점을 평가하라. 그래서 실용적으로 이 학생이 현실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걸 풀어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니, 그걸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본문 안에서 어떤 파트를 중요하게 봤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제시문 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국화역할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에서 뭐 개인주의로 표방되는 서구의 문화, 그리고 비서구권 문화, 즉 공동체주의 문화를 이렇게 보는 거. 오타가 하나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잘 봐주자. 죄책감이 개인주의 문화에서 더 큰 영향을 갖는다. 찾아주자. 재심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혐오와 수치심이라는 텍스트에서 발췌를 한 거네요. 보게 되면은 뭐 특정한 행위에 무게가 쏠리면 죄책감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죄책감이 수치심보다 긍정적 기능을 할 수 있다. 이게 아까 봤던 재심은 나의 마지막 문장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짧죠. 왜냐하면 지문 자체가 세 줄밖에 안 돼서 요약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수치심이 가해자에게 긍정적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정도 그냥 유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 필링 오브 길티였나? 그렇게 들어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제시문 다 같은 경우에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통한 도덕적 행동의 양상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보면 비서구 문화와 서구 문화를 비교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자면 연세대학교는 면접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시문 가나 다라에서 나오는 문항들이 그리고 단어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시간 많으니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제지문 때문에 영어를 굳이 따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다만 이제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읽고 내가 그걸 한국어로 빠르게 번역해낼 수 있는가를 연습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해외고에서 하스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많이 지도를 하는데 그런 학생들은 한국어로 번역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게 또 외국에 오래 살다 온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데 내가 영어를 읽으면 다 이해가 가요. 근데 얘를 한국어로 보려고 할 때 뭔가 괜찮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좀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을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수업 같은 경우에는 3대1 그룹 수업 그리고 1대1 개별 수업을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3대1 그룹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수시 때에도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았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그룹 수업은 들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국제계열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모두 이 수업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는 전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수시까지 모두 제가 풀이를 제공할 예정이라서 미리 보고 오면 올수록 현장 강의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장 강의는 1시간 진행이 됩니다. 이때 강사가 자체 제작한 문제, 즉 제가 제작한 문제를 1회 풀이를 할 텐데 보통 학생 한 명당 답변을 5분씩 해요. 그래가지고 7분 준비 시간 정도 주고 5분 답변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됩니다. 제가 실제 면접보다 훨씬 준비 시간을 타이트하게 줄 거라서 이거는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적진 않을게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는데 학생별로 한 명 한 명 한 명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른 학생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과정이 제일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당연히 모자라니까 추가 연습 문제는 아주 많이 만들어 놨으니 열심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닉 시간은 정말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때는 정말 당일에 쓸 수 있는 팁들이나 만약에 5분을 채우기 어려울 경우에 이런 내용들을 덧붙여서 뭐 맹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클리닉은 반드시 들어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기출을 주로 해설하고 연대 경향성 분석을 하기도 하고 그래프 해석 특강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대 1을 하시든 1대 1을 하시든 요 클리닉은 꼭 남아서 듣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 수업의 장점이 제가 타자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한 900타 정도 치는데 학생별로 면접 답변을 실시간으로 앞에서 받아 적어요. 그리고 레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앞에서 직접 타이핑을 하고 이런 표현은 좋았다. 이런 건 쓰면 안 된다. 이걸 하나하나 짚어주는데 그게 듣는 거와는 또 다르게, 즉 녹화한 영상을 볼 때랑 다르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보여요. 내 답변이 어떤 구조인지. 그래서 이런 거는 잘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뭐 연습용 모의고사는 무한대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제가 연세대 실제로 면접 준비를 했던 학생 피드백을 가져와 봤어요. 이 친구도 이과에서 교차 지원을 했는데 붙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하루 수업 들어야 됐었는, 하루인가 이틀 수업 들어야 됐었는데 뭐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보게 되면은 이 학생의 답변에서 어떠한 특성이 좋은가, 뭐 장점 이런 거를 제시를 해줬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나의 강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말의 속도가 빠르다거나 아니면 요체를 쓴다거나 이러한 특징이 있다면 제가 태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코멘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측면의 코멘트 그리고 태도 측면의 코멘트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그룹 수업 이건 다른 학생 건데요. 내용이 좋았다가 연세대 특징에서 벗어난 게 나왔죠. 주관이 개입되면 답변이 아예 바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제시한 관점을 가지고 답해주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했고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연세대는 답변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제가 클리닉 시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분량 늘리기용으로 즉 5분 정도를 채우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코멘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제가 하나하나 찝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1대1 개인 수업은 정말 밀착 피드백을 받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1대1 수업이다 보니 제가 훨씬 꼼꼼하게 관리를 하기는 해요. 이것도 뭐 개강은 3대1이랑 똑같이 1월 3일에 합니다. 제가 그전에 정식 컨설팅을 해야 돼서. 어쨌든 수강 대상은 당연히 국제계열 지원 학생이고 선수학습은 뭐 앞에 3대1과 동일합니다. 다만 현장 강의 때 최소한 2회 이상 풀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 강의 플러스 클리닉이 같이 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인 학습 문제 제공하고 심화 레포트, 그리고 연세대 출제 경향이랑 취약점 심화 학습 자료도 추가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수업을 했던 그 제가 고려대 학생 걸 가져와 봤거든요. 피드백이 보면 훨씬 꼼꼼하게 들어갔어요. 사실 이걸 보여주면서 현장에서 하나하나 제가 모니터 2개 띄워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보게 되면 정의는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어떤 것을 넣어주면 더 좋은 답변이 된다, 그리고 이유가 제시 안 된 경우엔 이런 거 제시해야 된다, 적절한 근거 나온 건 나왔다. 이렇게 거의 문장 단위로 아주 섬세하게 피드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면접이 처음이다. 혹은 이과 학생인데 면접을 봐야 되는데 문과 제시문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은 1대1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 수업은 제가 추가로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방향을 굉장히 꼼꼼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정도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몇 개씩 풀어야 되는지까지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런 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시면 1대1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업 문의를 하신다면 저희 학원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